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7시 48분입니다. 이제 딱 한 주 뒤면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선거운동 분위기가 예년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려야 하는 후보들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선거운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서광석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떠들썩하고 치열했던 예전의 선거와는 달리 21대 국회를 구성할 4.15 총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침체된 분위기가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각 정당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총선 투표율을 보면 16대엔 57.2%, 17대 60.6%, 18대는 46.1%로 뚝 떨어졌다가 이어 19대와 20대 때 각각 54.25%, 58%를 기록하며 다시 오르는 추세입니다. 20대나 19대 때 이 투표율이 떨어지다가 올라간 이유 중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정당 간의 경쟁도 심화됐지만 또 다른 게 이제 사전 투표제가 도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4.15 총선은 코로나 국면 지속에 따라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으로 감염을 우려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추세가 투표 당일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설 이유 자체가 약해지고 특히 이제 막 투표를 시작하고 있는 10대라든지 더더구나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의 투표율 참여가 과거보다 훨씬 저하될 확률이 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로 얼굴을 알려야 할 후보자는 애를 태우고 있지만 유권자들도 후보자와의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좀 꺼려지는 건 좀 있죠. 악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잠깐 이게 사실 일시적이었던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래의 방식 뭐 만나서 악수하고 그렇게 유세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려야 하는 각 당의 선거 캠프도 고민이 커졌습니다. 유권자들 만나기가 사실상 힘들고요. 유권자분들께서도 심리적 위축 때문인지 명함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권자분들께서도 뭐 악수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명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기피하고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신체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가서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시고. 전통적인 선거 유세가 힘들어진 가운데 각 당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후보자들도 대면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자원봉사나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코로나 사태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고 있으며 후보자들을 상징하는 온라인 캐릭터 제작 등 젊은 유권자에게 신선하게 다가가기 위해 어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당 차원에서도 후보별 수석 실무자가 참석하는 SNS 선거운동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당 후보 SNS 선거운동을 위한 디지털 캠프를 구성해서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에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선거 소품을 활용해 후보자 얼굴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후보자 개인이 SNS와 유튜브, TV 등을 개설해 온라인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보셨을 때 즐겁고 관심이 가는 콘텐츠를 개발한다거나 정책 비전과 선거운동을 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상의 오픈 채팅방 그리고 그 후보자들이 활동하는 생중계 등을 통해서 이제 시민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고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으로 정착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 명씩 일반인 선대위원장을 선임해 SNS를 현장 진행하면서 후보에 대한 강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작년 9월에 이미 그 저희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했고요. 이전에도 많은 그 여러 가지 공개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음악 방송도 했었고, 뭐 심지어는 그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방송도 했었고요. 꾸준히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선거 그 말미에는 SNS를 활용해서 그 후보의 인간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각 정당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는 온라인 중심 선거운동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지인, 정당의 당원, 선거에 관심이 많은 적극적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이 후보자의 온라인 채널을 찾아가 그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후보자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새로운 모델이 될 만한 선거운동 방식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즉,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아이템들의 개발이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이번 선거는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조금 고민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채널에선 후보자들의 활발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4.15 총선 선거운동 무대가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진영의 주장에만 매몰된 위험성이 큰 데다 가짜뉴스의 유입 등은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주위에서 SNS 등 선거운동을 도와준다고 고맙다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유권자는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이나 소개 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를 SNS에 전송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유권자라도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로 선거운동이 제한 또는 금지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대가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원, 통장,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런 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무심코 SNS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IMF 사태보다 더 큰 재앙이고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겪었던 일 중 가장 큰 사회적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정당한 한 표를 기권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그 후의 피해가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투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도 해야겠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진짜 현장 가서 투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현장 가서 아마 투표할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은 한국 사회가 겪게 될 가장 위기적 국면에서 입법부를 선택하는 것,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이끌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의 재건설이라고 할까, 위기 극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시민들의 투표 한 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총선은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공헌할 일꾼을 뽑는 일인 만큼 유권자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투표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